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1일이고요.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결국 스스로 위헌정당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각종 권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한 등을 침해하고 있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은 국민의힘에서 막아야 된다. 무엇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지금 김명수에게 주겠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44명이 낸 법안 발의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권까지 박탈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약에 관해서 국회가 통제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건 을사조약도 아니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도 안 되는, 헌법에 위배되는 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다는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위헌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가 체계와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지만 법안을 본 전문가들은 헌법에 배치되고 입법, 그리고 사법, 행정의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좋은 법안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문재인 정권 때 왜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이 나온다는데요. 작년 2월 민주당의 서루는 우리나라가 해외 국가와 맺는 조약 문안을 해당 국가와 교섭 전에 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도록 하며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을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약 체결 절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루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체결된 조약을 예를 들면서 한 아랍에미레이트 비밀군사협정, 그리고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죠. 그간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없이 졸속으로 체결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사드를 그럼 공론화 얘기해가지고 국회로 가져왔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비밀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비밀 군사협정을 온 동네 방네 소문내고 다닙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군사협정 맺은 것 때문에 결국에는 원전도 수출하고, 그죠? 그리고 투자도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소미아 파기해가지고 엄청나게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위기에 위기에 처했던 거 다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게 주로 군사 이런 관련에 대해서 서른이 얘기한다는 거, 대문을 열어놓자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런 조약들을 국회가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허영 경희대 석좌 교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한다라고 돼 있고, 헌법 60조에서 중요 조약에 대해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도록 별도의 통제 장치가 있다라면서, 그런데 거기에 더해 하위 법률로 무슨 통제를 한다는 것인가? 이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역시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부터 조사하자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서는, 그죠? 지 마음대로 9.19 군사합의 다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제한하겠다, 외교권을 박탈하겠다, 을사조약을 벌이겠다라는 건데요. 야, 이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헌법에 위배되는 수준이 아니라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의 행위가 있는 것 아니냐, 혹은 국가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내란 음모의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국제 조약을 여러 나라 사이에 조약을 할 때는 일종의 국제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국제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 국회가 국제법을 통제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의 김승원, 김건희 여사를 특정해버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및 사촌인의 친족은 대통령의 특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특별 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뤄져서 국민법 감정에 배치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헌법 79조는 대통령은 사면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헌법에 사면권에 제한이 없다. 근데 헌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을 니네 마음대로 그 하위법으로 제한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법적 쟁점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 배우자를 딱 겨냥해서 법안을 만들면 국가 위신이 뭐가 되겠느냐. 그보다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걸 실질화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민주당의 최기상이라는 자가 이걸 발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헌법과 상권 분립의 정면으로 위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헌법상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을 대법원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신설해서 여기에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11명 중에 7명, 추천위원회 위원 11명 중에 7명을 김명수가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김명수가 후계자를 스스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허영 교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면서 기관관 통제를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법부가 본인들 수장 임명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진성준, 지난 1월 대통령의 국가인권위원 지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성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위원회 조직사항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 이 역시 대통령의 인권위원회에 대한 지명권을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 박탈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강욱이는 최근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이메일, 메신저, 문자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물건은 변호사가 압수수색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검찰 수사상 필요에 따라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는데요. 이 법안은 각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민주당의 기동민이나 황운하 혹은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정의연, 윤미향 등이 발의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수사 대상들이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변호사가 거부할 수 있는 법까지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압수수색이요? 그럼 영장 발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장이 발부됐는데 변호사가 거부한다는 겁니다. 한 법조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 때는 이런 법안을 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 당시 검찰의 변호인 압수수색이 반복되면서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압수수색 당할까봐 적폐 사건은 변호를 맡지를 못하겠다라는 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꼼수 탈당 민영배죠. 작년 11월 대법관은 대부분 서울법대 법관 출신 50대 남성이다 라면서 전체 대법관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와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예. 그러면서 그럼 판사, 검사 아닌 사람 민변 변호사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서는 2023년 2월에는 감사원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도 못하는 감사, 무슨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죠?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감사를 갖다가
그 보고를 받고, 이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처리 방안, 그죠? 책임자 문책하고 수사 의뢰하라. 지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감사원을 집중 견제하는 법안들 이런 식으로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이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고요. 작년 12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감사원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도 냈습니다. 작년 9월 민주당의 신정우는 비공개 감사위 의결 사항이더라도 국회 상임위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권 감사를 막기 위한 감사 완박법이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강행 처리했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법 역시 작년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면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장영수 고려대 교수,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 말로는 맞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왜 지금 이런 시점에만 이런 법안을 발의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들, 이거 다 위헌이라는 겁니다. 정말 황당한 법들이 나오고 있죠.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뽑는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권을 박탈하겠다. 인권위 위원도 임명권 박탈하겠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입니까?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동안은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세서 제한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맞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행정부만 그냥 팔다리 묶여 있고요. 막상 사법부 그리고 국회 서로 짜고서는 자기들의 권한을 무한대로 높이고 있습니다. 바로 입법 독재, 사법 독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 해결책은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지금 김명수 사법부 그리고 국회 작사를 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상권분립위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입 다물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또 일단 발의가 됐으니 논의를 해야 된다. 일단 법사위에 상정하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질질 끌려다니는 모습 언제까지 봐야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내대표가 조만간 바뀝니다. 4월 7일이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는데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정말 국회의원들끼리도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 국회 선진화법 걱정 안 하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는 사람, 감옥 까이거 갈 수 있는 사람들로 다음번 총선에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아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표 선생도 국회의 특권 그리고 그 판사 출신들 전관예우 박살내기 위해서 이게 다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전관예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나는 것이고, 또 따지고 보면 판사 고위직 하다가 배지 달고 이런 것도 다 전관예우 아닙니까? 자, 정치,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이 특권들을 다 폐지를 하고 작사를 내서 대한민국 바른 국가, 바른 사회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관심 끊고 사법부 관심 끊고 여의도 관심 끊고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태평성대의 나라 만들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 팍팍 밀어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